투자자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문제는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해야 하는가이다. 사람들은 단기적인 변동에 과도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림 감정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가격이 하락한 후에 매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투자자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보다 시류를 쫓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넛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10월 21일 금요일 신문 듣기 함께 하시죠.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레고랜드발 돈맥경화 이러다 흑자 도산할라. 초비상 자본주의의 근간은 신용입니다. 너 나 믿냐? 나 너 돈 줄게. 신용이 무너지면 자본이 무너집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ABCP가 기업어음과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조차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여 듭니다. 대단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은의 SOS 증권사 대출 재가동해달라. 이런 상황 속 금융투자협회는 한국은행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은이 증권사 등의 회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줬던 금융안정특별대출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AAA급 한전채가 시중자금 싹쓸이. 다들 아시다시피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죠. 이걸 메우기 위해 한전 채권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요. 올해만 23조 원 규모를 발행했고 발행금리가 연 6%대에 육박합니다. 돈이 있으면 신용등급 AAA에 한전을 사고 싶겠죠. 시장에 돈맥경화가 찾아옵니다. AAA 등급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됩니다. 6.5% 예금의 오픈런, 저축은행 전산망 마비됐다. 이제 오픈런은 예금 오픈런입니다. 예금 금리가 6%를 넘깁니다. 집을 싸게 사려면 하루를 더 기다리면 되고 예금 금리를 더 높게 받으려면 하루를 더 기다리면 됩니다. 예금에 돈이 묶이는 역머니무브가 기업들의 체력을 더 마르게 합니다. 이렇게 4개의 기사를 놓고 보면 신용사회가 얼마나 쉽게 경직되기 쉬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의 크기가 금리입니다. 못 믿으니까 이자를 더 내놓으라는 것이죠. 불신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란 본질적으로 거대한 폰지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는 언제나 신규 투자자와 후발 투자자 단계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선발 투자자 몇 명을 잃어버리죠. 그럼 세상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단계만 살아남아 기회를 엿보는 아이러니한 양극화의 초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리즈 트러스 결국 사퇴. 44일 총리 불명예. 총리로 취임한 지 44일 만에 트러스가 사임했습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단명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달러당 150엔 붕괴, 32년 만에 처음. 달러당 150엔 붕괴, 달러당 7.24위안 붕괴. 아시아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뛰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이들에 비하면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세적인 흐름이 문제네요. 다음으로 부동산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 공포에 휩싸인 강남 오피스텔. 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잔금 주담대를 치르기 어려운 차주가 많아지고 거래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주택 수요도 급감하는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저 대체제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시입니다. 코스피 2200선 줄다리기, 기관 오른다, 개미 하락. 기관과 개인의 포지션이 갈리고 있습니다. 방향타는 외인이 쥐고 있겠죠. 2200 언더는 기회라고 보지만 그것을 이탈할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수준, 돈 되는 차 택한 현대차. 현대차가 내년 하이브리드 차를 올해 생산량보다 15%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잘 팔리는 모델로 실탄을 비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만든 만큼 못 팔았다. 기대감 꺾인 테슬라 6% 급락. 테슬라의 3분기 매출액은 214억 5천만 달러, 순이익은 3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만 5조 원 규모이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기대했던 실적이 못 미치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신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아쉽네요.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일일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0.86% 하락한 2218, 코스닥은 1.47% 하락한 680을 기록합니다. 현재 주가가 위치한 곳은 일봉상 전환선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고점을 높였지만 추가적인 상승 힘을 이어받지 못한 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유지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하방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입니다. 현재 0.51% 하락한 11,046.
S&P는 0.8% 하락한 3,665, 다우존스는 0.30% 하락한 3333을 기록합니다. 보니까 기준선의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걸 탁 넘어서줘야 예쁜 그림이 되는데 나스닥과 S&P가 지지부진하니까 다우존스도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점 영역들에서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결코 유쾌한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변화일에서 반응이 나왔으면 돌려주면 좋은데 전반적인 추세 개선이 쉽지 않네요.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0.29% 하락한 19,067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폭이 시간봉 수준에서는 상당히 보여지는데 일봉으로 보면 택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원유입니다. 0.21% 상승한 85.01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미국 10년 국채금리입니다. 2.27% 상승한 4.232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채권금리가 오르는 게 너무 지금 빠르고 폭 자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채권금리의 방향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생각이 들고 이노마가 꺾여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달러원 환율입니다. 현재 0.36% 하락한 1,430원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달러 위안 차트고 이게 달러 엔 차트인데 달러 엔이나 달러 위안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아시아 전체가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라고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곤란하군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신저점 경신하면서 저가를 만들었고요.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사야지 하면서 이제 대기했던 사람들이 거래량을 일으킨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거의 그죠? 2021년 수준에 와 있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거의 183 정도도 봐야 되는 것 같네요. 밀리지 않고 버텨주기를 바라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좀 끔찍해서 상상하고 싶지 않군요. 오늘부로 신문 읽기와 신문 듣기 연재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총 601개의 글, 주 5일로 하면 120주,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록해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유튜브 신문 듣기로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콘텐츠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과 체력 부담으로 인해 오늘부로 멈추려고 합니다. 절대 자산 시장의 위축 때문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 거였으면 신문 듣기를 시작도 안 했겠죠. 아주 오랜 시간 이어온 아침의 시간이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신문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출근길과 함께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내년 여름에 시간이 많이 생기면 다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신문 읽기 빼먹지 마시고요. 그동안 신문 읽기와 신문 듣기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아파트였습니다.